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남 파고다의 전략 토익 로이킴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파트 7 지문 하나를 완벽하게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지문인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요. 일단 파트 7 출제 지문이 23개 정도 되거든요. 이 23개 중에서 좀 해부를 해봤더니 40% 정도가 편지나 이메일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보통 이제 2개에서 3지문 정도 이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와중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는 그 지문은 어떤 거냐면 이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제목에서 호텔 매니저 wanted 이렇게 나왔어요. 요거는 여러분 일단 구인 광고가 되겠고요. 구인 광고는 여러분 보통 한 2회에서 3회 정도 시험 보러 가시면 꼭 하나씩은 있는 그런 지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주된 내용이면서 뭐를 중점으로 읽어야 되는지 여러분 구인 광고를 처음 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먼저 지문을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일단은 established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단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단어의 paraphrasing 형태 founded나 set up, start business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요. 보기에선 그렇게 바뀌니까요. 이 옆에 연도라든지 사람 이름이 써 있을 거예요. 설립자나 여러분 설립 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좀 잡아주시고 이게 보기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호텔 체인이다라는 거 잡아주시고요. 체인이란 말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만 있다, 여러 개 있다, 여러 개 있다라는 얘기를 좀 여러분들 여기서 잡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seeking 누굴 구한다 여러분 dynamic and ambitious individual to manage this new facility 어디에 있는 거죠? located 이런 단어 잡아주셔야 돼. in 부산이 되겠습니다. new facility in 부산인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서 잘 읽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단락에서 여러분 주요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우리 회사는 얘기했으니까 네가 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무사항이 나오는데 직무사항은 동사나 또는 동명사 또는 투부정사 이제 할 일이니까 동사나 준동사 위주로 독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이런 hiring만 보시는 게 아니라요. 뒤에 목적까지 new employees까지 맞아야 정답으로 체크를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purchasing만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여러분 equipment나 furniture까지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동사나 준동사를 읽을 때는 목적까지 보셔야 보기에서 안 틀리는 거죠. 자, 그 다음 managing, day-to-day operations 이런 거를 여러분 직무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As the job includes holding a meeting 이런 것도 당연히 직무사항의 하나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the ability to create a pleasant and safe working environment is necessary. 자, 여기선 직무사항이 싹 들어갔는데 여기 necessary가 직무사항과 함께 들어가죠. 그럼 일단은 여기에 플러스 돼서보다 이게 하나의 요구 조건 중에 하나로 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무사항과 함께 조금 맞물려서 요구 조건이 하나 들어오긴 했고요. 요구사항이라는 건 여러분 뭡니까? 회사가 요구하는 거 꼭 있어야지 일단 입사가 가능한 겁니다. 이건 없으면 안 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말투 자체가 조금 어떻게 된다? 이제 좀 세게 들어가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슬쩍 들어가는 게 뭐냐면 직무사항에 이어서 뭐가 들어간다? 요구사항, 요구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토익 700점, 800점 갖고 오세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requirement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지원 자체가 없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말투 자체가 좀 셉니다. 이런 단어 말투들 있죠. necessary 또는 should have 이런 것들 또는 여러분 어떤 단어가 있냐면 여기 must 이런 단어 있잖아요. 이런 말투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이건 하나의 requirement 꼭 있어야 되는 사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requirement는 보통 여러분 경력이라든지 학력 뭐 스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명사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 명사와 어떤 단어가 조합이 되는지를 좀 살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experience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 necessary가 나와요. 그럼 이거는 requirement가 맞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experience가 나와버리는데 뒤에는 여러분 preferred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또는 이제 advantage가 있다라고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은 이거 뭐라고 보셔야 돼? 하나의 요구사항이 아니라 우대사항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면서 읽으셔야 되는 그 단락이 요 단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보시면 여기서는 일단은 여기서 첫 번째 requirement가 뭐가 들어갔어요? 3 years of experience 이렇게 나왔어요. 이 부분이요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은 제가 구인 광고 이제 싱글 패시지로 하나만 들고 왔지만 요 부분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 다중지문으로 빠졌을 때 연계 문제가 이 파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일단 3년의 경력을 최소 갖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요구사항은 뭐냐면 bachelor's degree is in business or hotel management is highly desirable. 자,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게 여러분 요거는 requirement가 아니고요. desirable 한다는 건 여러분 선호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우대사항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여기 뒤에 but not required라고 또 확인시켜 줬잖아요. 이런 단어가 붙으면 여러분 requirement고요. 이런 단어가 붙으면 여러분 일단 우대사항입니다. 어떤 거냐면 일단 must, have to, should, necessary, essential 이런 단어가 붙으면 이건 requirement가 맞고요. 근데 이런 단어가 붙으면 어떤 단어? preferred, desirable, better, advantage, plus 이런 단어가 붙으면 여러분 이거는 우대사항이라고 좀 구분을 하면서 읽으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거는 학사 학위는 일단 뭐가 되겠다? 요거는 우대사항이다. 그래서 따로 별도로 여러분들이 표시해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보니까 fluency in one or more foreign languages is a must. 요게 또 뭐가 되겠죠? requirement가 들어가겠죠? 첫 번째 requirement는 여러분 3년 정도의 경력. 두 번째는 여러분 뭐죠? 요거 외국어 능력이 되겠고 그리고 플러스 위에 쪽에서 하나 세 가지 정도가 requirement로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뒀다가 만약에 이중 지문이라든지 삼중 지문이 나온다면 요 뒤에 지문이 하나 더 들어갈 거예요. 어떤 지문이 나오냐면 일단 연계 문제로 나오는 게 이 뒤에 지문 하나가 이력서라든지 또는 여러분 내가 구직하고 뭐 일자리 구하고 있는데 당신의 포지션에 뭐 마음에 듭니다.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경력이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쓰는 이제 편지나 이메일 내지는 추천서 있죠. 그런 것들이 또 연계 문제로 딱 깔릴 거예요. 그 부분에서 뭐가 들어간다? 일단 제 경력이 이렇고요. 저는 어떻고요.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requirement와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여러분 뭐로 들어간다? 연계 문제로 들어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막 이메일을 쓰는데 당신의 그런 직책, 광고했던 직책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2년 정도의 경력이 있고 외국어 완전 잘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럼 여러분 지금 requirement에서 부합되지 않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거 있죠 여러분? 자, 3년이라 그랬는데 얘가 몇 년? 2년의 경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얘는 여러분 입사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다. 이런 게 연계 문제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잡아준다? 다중지문이라면 반드시 잡고 들어가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가는 게 뭐냐면 요 밑부분에는 이제 복리후생 같은 거, benefit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comparative salary, 자, 봉급 잘 준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또 앞에 뭐라 그러냐면은 만약에 네가 이사를 해야 된다면 relocation expense가 어떻게 해야 된다? cover 된다. 자, 이사비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혜택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health insurance 해주겠다. 저 어떤 유급 휴가 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또 이런 것들 사실 멜레나 인스가요 ranked among the top 50 workplaces by one 쭉 들어가잖아요. 이런 게 또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수상 경력이라든지 어떤 잡지에 의해서 뭔가 소개됐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또 출제가 되니까 이런 것도 좀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indicated about Melena Inc. 이런 식으로 나올 때 보기에서 깔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업체에 대한 소개가 여기서 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경우도 좀 많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싹 훑어 내려가겠습니다. 자, 여기 부분에서 뭐를 위주로 읽어야 된다고요? 일단 이 명사와 어떤 단어가 조합되면서 requirement인지 아니면 preference인지를 좀 구분해라 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다중지문으로 간다면 여기 requirement 부분과 이 뒤에 나오는 그런 지문이 부합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이게 충족시키지 못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면서 읽으시라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 단락은 여러분 세 가지를 체크하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제출 서류가 되겠어요. 뭐를 제출해야 되는지 이력서뿐만 아니라 뒤에 뭐 추천서라든지 또는 포트폴리오라든지 이런 거 갖고 오세요.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여러분 이거 나오면 뒤에 뭐가 마감기한이 나오겠죠. 마감기한 같은 건 여러분 어디 나온다? by나 no later than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에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by나 no later than before 이런 것들 잘 보시고 여기 제출 서류는 애플리케이션 폼 그리고 여러분 뭐가 있죠? 일단 resume 그리고 cover letter 그리고 two letters of reference 이게 바로 추천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원 방법이 되겠죠. 자, applications must be submitted by
이메일 이런 거를 보시는 거야. 자, 마지막 단락에서 보셔야 되는 내용이 세 가지 정도 뭐라고요? 첫 번째, 제출 서류. 두 번째, 마감 기한. 마지막, 지원 방법. 이거를 여러분 훑어보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체크가 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첫 번째, 회사의 어떤 정보. 이거는 여기 많이 깔려 있지만 전반적으로 좀 쭉쭉쭉 조금씩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두 번째는 직무상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일단은 언급된 거 언급되지 않은 그런 부분에서 정답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거고요. 요거는 requirement 또는 preference를 구분해라. 이런 게 있고 마지막에 여러분 제출 서류. 마감 기한 이런 것들 좀 봐라 이런 얘기야.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이런 걸 보시는 거죠. 첫 번째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다 여러분? 일단 이 업체에 대해서 언급된 게 뭡니까? 라는 건데 보기를 여러분 잘 읽어 주셔야 돼요. 지금 A, B, C, D가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짝 일시정지를 해놓고 풀어놓은 상태라면 만약에 A번을 내가 정답으로 골랐다. 그러신 분들은 해석에 너무 의존해서 단복수를 확인을 안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몇 명 구한다 그랬죠? 한 명 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A번은 복수니까 여러분 탈락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D번을 정답으로 가신 분들은 해석에 또 너무 의존해서 시제를 보시지 않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시제를 딱 보셔야 돼. 보니까 지문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자, 여기 as the company plans to expand into the international market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계획이 있다 그랬지 확장했다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번은 맞지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B번은 여러분 메인 오피스가 부산에 있다라고 들어갑니다. 자, 보시죠. 자, new facility located in 부산이에요. 여러분 메인 오피스가 아니죠. 메인 오피스는 여러분 마지막 단락에서 서울 headquarters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자, 정답은 여기서 몇 번으로 들어간다고요? 몇 번? C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설립연도가 2003년이 나왔고 계산으로 해본 건데 당연히 10년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it has been in business for more than a decade. decade가 10년이니까 정답이 되겠습니다. 148번 문제는요. 요 직무사항 중에 하나 나온 게 뭐냐 이런 문제가 되겠어요. 일단 항상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다? 이 동명사 ing와 그 다음에 목적어 명사까지 다 맞을 때 정답으로 가시는 겁니다. A번 같은 경우에 new recruits, 새로운 직원들을 뽑는다라고는 했는데요. 트레이닝 시킨다라고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답이 되겠습니다. B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 미팅을 여러분 어떻게 한다? 일단은 holding, 개최한다 라고 주최한다라고는 했는데 클리닝한다라고는 하지 않았죠. 탈락이 되겠죠. C번 같은 경우에 equipment를 여러분 repairing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한다 그랬죠? purchasing 한다 그렇기 때문에 탈락. 정답은 몇 번? D번 이렇게 overseeing routine work 이렇게 가셔야 돼요. paraphrasing 잘 보셔야죠. 자, paraphrasing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 뭐로 나온 단어가 managing day-to-day operations 이 단어가 여러분 약간 변형돼서 어떻게 됐다? overseeing routine work 이렇게 변형이 된 코스라고 보시면 돼요. 149번은요. 낫이죠. 항상 여러분 낫이 나오면 낫에 동그라미를 쳐두고 아 이건 낫 문제구나. 세 개를 빼야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Not mentioned as a requirement가 아닌 것은이에요. 우리 포인트가 뭐였죠? requirement와 뭐 preference, 우대사항 이런 거를 구분하자라는 포인트가 있었고요. 아까 보니까 requirement 3개는 뭐였어요? 첫 번째 경력, 3년의 최소 경력. 이거는 requirement가 맞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외국어 능력 이런 것들이 있었죠? 외국어 능력으로 들어가는 게 여러분 C번 requirement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단락에서 마지막 부분에 자, 우리가 정기적으로 직원들과 회의를 주최해야 되니까 얘가 ability to create a pleasant and safe working environment가 is necessary for this position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 내용을 약간 바꿔서 몇 번으로 표시한 겁니까? D번으로 표시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An ability to make staff feel comfortable 이렇게 들어가서 정답은 여러분 몇 번이라고 보셔야 돼? 낫이니까 B번이라고 보셔야 돼. Undergraduate degree 이게 여러분 학사학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In hotel management 요거는 여러분 requirement가 아니라 본문에서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a bachelor's degree in hotel management는 is highly desirable. but not required. 알겠죠? 요거 보시고 요거는 우대사항이지 requirement는 아니다라고 판단하셨어야 됩니다. 맨 마지막에 150번 들어가 볼게요. 자, 문제가 여러분 how로 나오면 뭐다? 지원 방법이 되겠다. when이나 what time은 뭐다? 마감 기한이 되겠다. 뭐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원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마지막 부분에 나오겠죠? 자,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랬죠? by 이메일 요거 체크하시고 정답 가시면 되겠죠. 바로 몇 번 가시면 된다?
B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문제는 좀 간단하죠, 사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 구인 광고 좀 포인트를 설명 다시 한번 포인트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회사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회사 정보에서 중요한 거 창립자와 창립 연도, 그리고 국내외 지점이 몇 개 되는지, 하나의 지점만 있는지 아니면 여러 개의 지점을 갖추고 있는지, 국내에만 있는지 또는 이제 글로벌한 회사인지, 그다음 여러분 본사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본사는 여러분 토익에서 패러프레이징이 많이 되는 단어고요. 어떤 단어? 일단 headquarters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또는 main office 또는 central office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또는 헤드 오피스로 나올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뭐 서울 베이스드 컴퍼니, 베이스드란 단어가 본사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상 경력이 있는 회사인지, 또는 여러분 어떤 잡지에 어떻게 실렸다 이런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보세요. 자,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직무사항은 꼼꼼히 확인하시고요. 항상 이 준동사나 동사가 목적어까지 가지고 가면서 두 개가 보기에서 다 들어맞을 때 정답으로 간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 패러프레이징 항상 조심해 주시고요.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요구사항하고 우대사항하고 구분하시면서 읽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요구사항은 뭐가 붙어있다? 좀 세너죠. must, have to, should, necessary, essential 이런 단어는 일단 requirement가 맞습니다. 하지만 우대사항은 어떤 단어? preferred, desirable 이런 단어, better, advantage 또는 edge라는 단어도 advantage라는 뜻이 있으니까 하나의 뭐가 되겠다? 플러스 이런 것도 마찬가지 우대사항이 되겠다. 그 다음 네 번째 확인할 거, 마지막 단락에선 제출 서류, 마감일, 지원 방법을 꼭 확인하자라는 겁니다. 마지막 문제로 출제가 되니까요. 자, 마지막에 다중 지문이었다면, 이중이나 삼중 지문이었다면 어느 부분에서 출제가 된다? 요구사항 부분에서 연계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이 요구사항을 다음 지문에 나온 이력서라든지 또는 지원서라든지 또는 추천서가 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빠진 사항이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연계 문제가 딱 떨어질 거예요. 알겠죠? 그거 포인트로 잡아주시면서 여러분 이런 것들 전부 다 구인 광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정답률 100%까지 끌어올려 보자고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까지 전략 토익의 RC 루이킴 강사였습니다.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어요.